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꽃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정말 매일매일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뉴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거의 이긴 것으로 확정되어 가고 있는, 그건 제 마음을 조금 풀어주고 있는데, 우리 국내 뉴스 보면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살까? 나는 살 수 있는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여당이죠. 민주당의 대표 이낙연 대표가 중국 공산당 모시고 싶다고 민주 땡땡들 정체 해왔는데, 민주파리들입니다. 민주파리들 정체. 이 민주파리 하면서 어떻게 중국 공산당을 이렇게 추종할 수가 있는지, 그 추종을 하다 보니까 나온 법안들, 나온 제도들, 나오고 있는 행태들, 이게 이제 결국 중공을 추종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이제 어떤 사연들이고 어떤 법안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당 대표가 주한 중국 대사와 화기애애한 만남을 했다라고 우리 주류 언론들이 쭉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좋아요.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국회에 있는 민주당 그 당대표실을 방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덕담 주고받았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월 3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중 관계의 비약적 발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대표는 제가 전남지사를 할 때 싱 대사께서 오셔서 점심을 같이 했는데, 그때 밥과 쇠고기를 굉장히 맛있게 드시면서 투표권이 있다면 이낙연 지사를 영원히 찍겠다라고 하셨다라고 말해 중국 대사관 직원들이 웃었다. 이낙연 대표는 시 주석께서 저장성 당서기로 계실 때 제 고향과 저장성이 자매 관계였는데, 그 인연으로 시 주석께서 전라남도에 방문하신 적이 있다 라면서 시 주석께 제가 그 전남 후임지사다 라고 소개했더니, 주석께서 그럼 우리는 형제다 라고 답을 주셨다라고 말했다. 이에 싱 대사는 우리 양국 관계는 이 대표 말처럼 수천 년의 역사를 공유했다고 본다면서, 유교 사상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에서 잘 전달되고 유지되고 있고, 우리는 서로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서로 통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야, 참 수천 년의 역사를 공유했다고 본다. 우리 고구려 역사 지들 거라고 하니까 공유한 거죠. 또 우리 조선의 나라 이름까지도 중국에서 내려주고, 조선의 세자, 책봉, 그리고 임금, 즉위, 모든 것을 중국에서 인정해줘야 하고 하다 보니까 공유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중국에게 수천 년 동안 수탈과 침략, 그리고 여자들까지 갖다 바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일반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을 이낙연 대표 그리고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유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진짜 엑기스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엑기스가 있어요. 딱 한 군데 언론만 보도했습니다. 바로 뉴데일리가 보도를 했는데, 주류 언론에는 안 나오는 충격적인 접견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제 그 접견할 때 앞에 다 기자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걸 뉴데일리 기자가 일일이 다 이제 노트북에 타이핑을 해서 뉴데일리가 아주 자세히 그 대화 내용들을 공개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예방을 받은 뒤에 싱 대사가 시 주석의 한국 방문 계획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서, 특별한 시기를 논한 것은 아니지만 시 주석 방한 계획은 흔들림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모든 언론에 이 코드로 이제 다 뽑았죠, 제목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목 시 주석 방한 흔들림 없다, 여기까지는 제목을 네이버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입니다. 이 대표는 또 싱 대사에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라면서, 싱 대사는 앞으로도 건설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 간의 정당 교류를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면서, 싱 대사가 내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했고, 나도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한국에 오시면 모시고 싶다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시 주석과 중국의 6.25 전쟁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당 대표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 당 총서기가
우리 6.25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당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중국이 언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 역할을 했습니까? 북한의 핵 보유를 도와주고 북한의 핵 보유하기 위해서 불법 환적, 서해, 동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온 바다에서 북한의 화물을 불법 환적해서 북한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석유를 분명히 원유, 정제유,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한 어떤 그 제한선이 있는데 그거 초과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밀어주면서 북한의 석유 가격을 안정시켜주는 이런 혁혁한 공을 세운 중국에게 비핵화에 대한 노력에 대해 감사를 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됐습니까? 북한은 완전히 지금 핵을 고도화시켜버렸죠. 다탄도 미사일까지 가졌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싱대에서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게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뻔뻔스러운 자들의 말잔치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공산당과 단교를 더 활발하게 하자. 지금 단교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문제인데 더 활발하게 하자. 야, 중국 공산당하고 단교를 했더니 우리요 정말 독재 제대로 하고 아주 치밀하게 해서 아주 뭐 제대로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야 정말 좋았어요. 단교를 더 활발하게 해요. 그리고 오시면 제가 열심히 모실게요. 오세요. 모시겠답니다. 자, 뭐 모시겠다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접대하겠다, 대접하겠다 뭐 이런 말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제목은 사실은 좀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핵심은 중국과의 당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교류로 인해서 나온 소산물들입니다.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고요? 이번 열병식 안 봤습니까?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했으면 이렇게 중국제 차량들, 중국제 소총, 그리고 중국제 무기들 그만큼 열병식에 완전히 쫙 깔려서 보여줄 수 있었습니까? 하다못해 군복들까지도 방탄복까지도 중국제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전부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여줬는데 그게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분은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할 수 있죠. 왜? 아무 언론도 이런 이야기를 보도를 안 하니까. 뉴델리 하나 없었으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뉴델리가 없고 그 뉴델리를 본 또 이 신인균의 국방TV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이런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은 그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세계 최악의 독재 정권과 유독 가까운 진보 민주 정당이죠. 민주파리 하고 있는 이 민주 정당이 자기네들은 민주화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촛불 정부라고 하면서 세계 최악의 독재 정권, 독재 정당과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그 엄청난 소산물을 쏟아냅니다. 1년 여전이죠. 19년 7월 10일 날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민주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교류협력 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서 국가 운영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를 협력하겠다고 했죠. 국가 운영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지금 중국은 그나마 10년씩만 집권해왔던 그 관례를 깨고 시진핑 주석은 영구 집권 쪽으로 방향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 운영을 배운다고요? 경험을 공유한다고요? 홍콩 보안법 안 보셨습니까? 정부에다가 조금만 비난을 해도 마구마구 잡아가버리고 홍콩은 민주국가인데 그거 인정하지 않는 이런 독재 체제를 만들어도 아무도 말 못하는 그리고 이 정보기관이 국가기관이 국민들에게 또 기업에게 정부의 공작에 협조하라고 지시했을 때 하지 않으면 또 잡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국가 운영입니다. 그걸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유를 해왔어요. 당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는요, 중국 공산당의 고급 간부 양성기관으로 600명의 교수진이 학기, 즉 4개월마다 1600명 간부 학생을 교육합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8개의 연구부서를 별도로 운영하는 기관이 당교입니다. 이 당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시진핑, 그 직전에 또 주석인 후진타오, 이런 사람들 다 당교 교장 출신이에요. 여기에서 아주 중앙당의 핵심 세력이 될 이 교수진, 그리고 이 학생들과 교분을 맺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해요. 그렇게 해서 당교 교장이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의 장처럼 조금 밀렸네, 이게 아닙니다. 여기는 최고의 노른자 자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이 당교와 교류를 하고 그들의 국정 경험을 공유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발생했냐. 이해찬 당대표가 처음에는 20년 장기 집권하는 방법을 쪽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당교하고 딱 했더니 100년 집권하겠다고 했습니다. 20년 집권해서 중국 당교와 거래를 했더니 이렇게 하니까 100년 집권 할 수 있겠네. 100년 집권 가자 라고 했습니다. 민주 정당이 최악의 독재, 인권 말살 독재 정당과 교류를 하고 나서 100년 집권을 밝혔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중국 공산당의 영향이죠. 이렇게 자기들끼리 얼마나 사실은 만남이 자유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겠죠.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정책들을 마구마구 경쟁적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법안들 한번 보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병훈 외 몇 명이 했는데, 지난 이제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 이후에 사실 그 전에 별로 검사를 안 하고 있다가 그 광화문 집회쯤에서 검사를 집중적으로 높였죠. 그랬더니 갑자기 코로나가 폭증했어. 이거 다 광화문 집회 때문이야.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또 얼마나 인구가 상위권인데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22 정도만 지금 검사를 하고 있죠. 나중에 또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또 확 검사 수를 늘리겠죠. 검사 많이 하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해서 처벌한다. 그래서 징역 7년 이하를 주겠다. 그때 시위 참가자들 중에서 난 검사 안 받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너 처벌할 거야.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제 이 기업을 접수하는 이 법안을 마련합니다. 왜?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이 소조를 조직해서 기업들의 전부 다 이사를 파견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 이 양회 이후에 나오고 지금 오중전에쯤에서 나온 이 중국의 발표가 뭡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당이, 당 중앙이 기업들을 통제하는 이 통제의 수준을 더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지금 배워온 겁니다. 뭘 통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에 우리는 강제로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있죠.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사서, 원래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서 투자는 하지만 그 투자로 인해서 개념권을 침해하진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법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 박용진 의원 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아예 주식회사를 접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식회사 형태의 일반 사기업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은 분리 선임하는데, 이때 감사위원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아무리 17%, 20% 가지고 있어도 넌 3%야. 라고 하면 이 투표의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겠죠. 감사가 예를 들어서 중국 화웨이에서 밀고 있는 사람이 감사로 들어왔다. 자, 그러면 감사가 이 기술에 대한 지금 집행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자료 가져와봐. 감사는 감사권이 있으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다 보고 사진 촬영해서 중국 화웨이에 보내준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정부가 기업을 접수하는 이런 수순을 지금 중국 당교와 교류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법 박주민 외 이거 토지를 국가화하겠다는 겁니다.
세입자 요구 시에 임대차 계약 무한 연장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기간 2+2년에서 3+3년.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 전부 다 이제 가져드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하나만 놓고 보면 그게 아니죠. 다른 거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법안, 최악의 법안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결국은 모든 주택, 모든 재산을 국가가 다 몰수하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과거 이제 조국이 민정수석을 할 때 민정수석실에서 이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어요. 여기에는 토지를 아예 국가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반대돼서 못했죠.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한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데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보장하나 권리와 가치는 공유 또는 국가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이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었죠. 그때 엄청난 반항이 있었죠. 정말 무서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정말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두관 양산에다가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 해서 우한 바이러스 제2의 우한 바이러스 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김두관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생아에게 2천만 원씩 지급한다. 그런데 그거 지급은 하고 그걸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자금 운영한다. 그래서 국가의 이 자금 운영, 이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또 다른 엄청난 이 파워풀한 자금 운영 기관을 하나 또 더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들 다 먹겠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국민 기본 자산을 1억으로 설정하고 상속, 증여, 4억으로 제한한다. 자, 2천만 원씩 지급해서 이걸 한 20년 굴리면 이게 이자가 좀 불어서 한 1억 가까이 돼. 그래서 모든 국민이 20살 때부터 1억으로 스타트하게끔 만들어주자.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속, 증여 받는데 그걸 4억으로 제한하자. 4억 넘으면 국가가 몰수.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집, 또 여러분들이 전세금으로 걸고 있는 그 전세금 4억 넘는 분들 많죠. 또 4억을 목표로 또 달리고 있는 분도 있고 곧 다 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증여 상속을 했는데 4억이 넘어가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가가 몰수한다 이겁니다. 이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4억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4억 없으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자기에게 영향이 안 오겠습니까? 와, 나한테 1억 준다는데 너무 좋아.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디서 뺏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디서 뺐냐? 바로 상속 증여 4억 넘는 거 이걸 뺏어서 주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뺏을 게 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나 재산 4억 넘어가는데 난 이제 안 모을래. 모아봐야 뺏기는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망한 1990년대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두관이 자기는 재산이 2,900만 원밖에 없으니까 4억하고는 관계없다 이겁니까? 그래서 김두관이 자기는 자기 딸에게 4억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큰 중국의 은행 서울지점에 자식을 취직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었겠죠? 자기가 바로 갖다 꽂았는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의혹은 좀 들어가죠. 아무런 영향도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지나면요. 10년까지는 뺏어먹을 게 있겠죠. 20년 지나면 누가 돈을 모읍니까? 그럼 뺏어먹을 거 없으면은 1억 없는 사람들이 나 1억 생길 텐데 어디서 돈을 뺏어와서 1억을 줍니까? 그냥 나라 전체가 동구권 국가들처럼 다 망하는 것이죠. 일을 안 하는데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왜? 중국 공산당하고 교류하니까. 공산당하고 교류를 하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중공연수의 효과죠. 그들은 떡상하고 국민은 떡락합니다. 떡상 아주 급상승한다는 것이고 국민은 완전히 급하락하는 것이죠. 김의겸이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구구역 개발 직전에 은행 대출 10억 원 등을 포함해서 25억 7천만 원의 주택을 사고 1년 만에 34억 5천만 원에 되팔아서 단 1년 만에 8억 8천만 원 시세 차익을 봤죠. 우리 다 알고 있죠. 은행 대출 10억 원, 이자가 요즘 아무리 싸도 10억 원, 그거 자기 월급으로 어떻게 그 이자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10억이라는 대출을 쉽게 당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대출도 사실은 불법 대출이었고 확신이 있었으니까 했겠죠.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이 평균 12억 원 이상 올랐다.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어떤 청와대 인사는 자기 집 앞에 지하철을 역을 떼겨버리고 이런 짓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완전히 그냥 또 액기스 또 나옵니다. 이해찬이죠. 세종천도를 주장하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시 전동면에 토지와 건물을 다수 구입했으며 이곳에 서울 세종고속도로와 본선과 오송지선 및 그 나들목, KTX 세종역, 산업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세종의 전동면이란 곳에 땅과 건물 많이 사고 그 지역에다가 인터체인지 만들겠다 이겁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톨게이트, 고속도로 딱 진입로, 그리고 KTX 역 만들겠다 이겁니다. 산업단지 만들겠다 이겁니다. 딱 봐도 땅값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왜 얘기도 하겠냐? 내 땅이 있으니까. 그럼 내 땅이 처음부터 있었냐? 아니죠. 이해찬이 언제부터 세종에 들어갔습니까? 거기다 땅 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종천도 TF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천도를 하자라고 견학하러 간 데가 바로 전동면이라 이겁니다. 정말 무서운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먹는 건 이렇게 조직적으로 죄책 없이 잘 해먹는지 기가 찬 일이죠. 그래서 조국은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용은 내가 될 테니까 니들은 그냥 붕어 가재로 짐승으로 돼지로 살아라. 내가 용돼서 니들 잘 살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니들은 정말 붕어 돼지 개돼지처럼 살아라. 나는 용처럼 살게. 이 말이죠. 이거 조지 오웬의 동물농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돼지가 사냥개들 고용해가지고 완전히 억압하고 통제하고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호의호식하는 그 동물농장 똑같습니다. 그거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중국 당교와 교류해서 중국 공산당과 교류해서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공산당 끝날 날 다가옵니다. 중국 공산당과 이렇게 손을 잡고 그들을 모시고 싶다고 하는 여당 대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중국 공산당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펀치들 지금까지는 세팅이었죠. 지금부터 진짜 펀치 날아갑니다. 그 펀치 우리가 제일 앞에서 맞았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